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MS에 대란이 났다. 기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MS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애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모딩이 뭘로 넘어가냐면 IT 대란이 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은 제목에서 드러나지요? 진짜? 제 생각은 글쎄입니다. 우선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감자 칩이었나 팁이었나 제가 기억이 또 헷갈리네요. 닉네임 감자 팁이셨던 것 같은데, 감자 팁님께서 며칠 전에 발생한 요거 관련돼서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요청, 반갑습니다. 원하시면 해야죠. 무료 멤버십 회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제 의견 드리는 거 어렵겠습니까? 의견으로 올려드립니다. 우선 MBC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며칠 전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장애가 나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화면이 나오는데 국내 포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기사를 보시면 대략 한 10여 개인 것 같아요. 10개 정도 업체에서 문제가 났다라고 하고요, 국내에는.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건 당연한 건 게 이제 MS사라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 빅테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나는 게 당연합니다. 안랩이 보안 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안랩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MS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안랩에서 만약 그런 회사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 사고로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은 저는 이제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기사가 이제 휘황찬란합니다. 뭐가 마비가 됐다는 둥 이래가지고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했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클릭 수가 늘겠죠. 그걸 다분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인으로 지목된 게 재밌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라는 게 이제 MS인 건지 MS가 아닌 또 다른 것에 있는지 그 얘기는 없고, 전체적인 기사는 MS 나쁜 놈인 것처럼 제목도 뽑혀져 있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진실된 얘기는 뒤에 나오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말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안업체 꽤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제 똑같진 않지만 엔드포인트 보안 EDR 하는 업체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지니어스 같은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지니어스라는 회사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서양의 이런 보안 회사를 일반인이 알면 얼마나 알까요? 이게 이제 핵심은 여기 다 나왔어요. 여기서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윈도우 OS와 충돌이 났다. 그럼 사실은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이 회사한테 있어요. 이 회사한테 있어요. MS한테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S가 사고를 친 게 아니고 저 업체, 글로벌 보안 업체 하나가 사고를 친 겁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MS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 이런 MS 발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동의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에 MS 발 장애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 저는 좀 동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가 먹통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기사 같은 데서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개인적으로는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장하시는 게 아닌가, 조장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좀 저는 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해 갑니다.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맛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 썸네일 낚시성 썸네일들도 많은데 네, 뭐 이 정도야 뭐. 아무튼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말은 이런 겁니다. AI 시대로, 그러니까 AI까지 이제 끌고 들어와요. AI 시대로 갈수록 이제 빅테크 클라우드 의존도가 높아져서 뭐 이게 이제 순식간에 다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늘 있었어 왔던 얘기 같아요. 한동안은 뭐 온프레미,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반대가 이제 온프레미스죠. 그 온프레미스에서 빨리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될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가 또 넘어가니까 또 이제 요런 얘기가 스물스물 다시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이기도 하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요겁니다. 조선비즈의 기사인데, 네, 올해 2024년 7월 21일자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물론 이 조선비즈의 이 기사는 이거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개방형 설계를 채택한 덕분에 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애플은 이제 맥OS 쓰고 뭐고 폐쇄 정책이죠. 그냥 다 애플의 통제를 받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개방형 설계를 채택한 덕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소위 이제 범용이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MS 윈도우는 범용 운영체제에 속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의 커널, 운영체제의 커널이죠.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 여기에 접근해 OS와 깊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지만 개방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커널에다 어떤 모듈을 삽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MS가 열어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저는 그런 게, MS 윈도우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던 얘기거든요. 윈도우 95 시절에도 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럼 이게 거의 몇십 년 전 얘기야 지금. 이게 30년 된 이야기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따지면 뭐 리눅스는 안 그래요? 정말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냥 문제점 하나로 단순 지적을 한 건지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걸 문제로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그 조선비즈 기사상으로는 이게 조선비즈의 의견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개방형 설계의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윈도우, 리눅스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뭐 MS 윈도우가 아니고요. 그냥 범용 OS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성이 재부각됐다라고 해야 맞아요. 여기에 MS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답답한 거는 이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뉴스원의 기사가 재밌습니다. 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내에는 10개 안팎의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저가항공사 발권 예약 시스템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요런 게 보통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OS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제 그 기계 있잖아요. 그 편의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현금 출납하는 시스템 있죠. 포스 단말기. 그래서 그 단말기도 윈도우 OS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거기에다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깔아서 돌리고 했던 그런 알바생들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 쪽에 문제가 난 게 아닐까.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나와요. 해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데 그 이유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안 인증 제도 또는 국산 보안 솔루션 등 IT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안 썼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잘 갖춰져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산을 썼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건데, 이게 사실은 국산 보안 솔루션은 그럼 사고가 안 나냐? 찾아보세요. A, B, C사라고 할게요. A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할 때 바이러스 배포한 적 있죠? 네, B사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솔루션 자체 이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뭐 C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사실상 무의미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확인된 적이 있었고, 뭐 찾아보시면은 국산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찾아보자면 산더미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설명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태도가 전체적으로 좀 네거티브한데, 그래서 어쩌라라는 거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결론은 이건 이제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사상에 나온 말들은 현실 왜곡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보안 솔루션들이 성능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도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경쟁력도 경쟁력인데 국내에 각종 법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폐쇄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솔루션들이 잘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경쟁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까? 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솔루션도 나가서 이제 거기 가서 사고 나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납득하기 어렵다, 기사가. 그 발생 원인이 뭐냐? 네, 여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국내에 이제 유통하고 있는 어떤 리셀러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랩이라는 업체에 보니까 여기서 요거를 리셀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사 하시던데 참고하시고요. 그 누리랩이 되게 유명한 회사죠. 여기 대표님이 그 최원혁 이사, 이게 대표님이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우리나라의 백신 중에 이제 키콘 백신이라고 네, 아주 오래된 백신이 하나 있죠. 그거를 만드신 분이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알아봐 주실 분들은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크라우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솔루션이에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예,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온갖 게 다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게 이제 팔콘이라고 팔콘 프리벤트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뭐가 있고 온갖 게 합쳐져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그래서 그 팔콘 오버워치 해서 서비스가 통합된 최첨단 엔드포인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엔드포인트 보안 서비스. 아, 제가 엔드포인트 보안 나름 좀 몇 년 했습니다. 네, 소시적에 했어요. 소시적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국내 PC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를 만든 게 제가 근무했던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네. 사이버월이라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 개발했었거든요.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뭐 온갖 좋다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 보호 기능, 뭐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방어도 된다, 뭐 제로데이 취약점 뭐 되고 성능도 좋고 뭐저고 온갖 좋다는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제품 소개 참고하시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Q&A 부분을 보니까 얘는 스트라이크 팔콘은 클라우드 기반입니까? 아니면 온프레미스 기반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딱 써 있어요. 클라우드 팔콘은 100%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산다라기보다 서비스를 사는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서 서비스 시스템을 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장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사서 쓰는 것조차 제가 보기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보안 쪽에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국내 환경 특수성 때문에 이제
각종 예외적인 뭐라든가 등등등.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국내 환경에 특화된 게 있는데 이게 글로벌 솔루션들이 그런 부분을 대응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요 팔콘이라는 게 재밌는 게 서버나 컨트롤러 설치가 필요가 없다. 그 당연하겠죠. 이제 서비스니까 이제 서비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서버 역할을 해주는 뭐가 따로 포함되기도 할 거고 알아서 다 되어줄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 그 자체와 일치하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고가 왜 안 났냐? 다행히도 클라우드를 도입한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돼야 쓰는 경우일 거다 보니까 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국내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능상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거가 제가 보기엔 세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법 규정에 따른 가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을 법 규정에 맞춰 가지고 내가 해냈어요, 했습니다 라고 통과만 되면 된다.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뭐냐, 이제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상에서 국정원의 뭐 CC 인증이라는 걸 받은 어떤 도구에 무엇이고 블라블라가 돼주면서 어떤 그래서 이거 이제 법적인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요건이 되는 거죠. 이 요건만 충족해 준다면 그 다음은 비용적으로 싼 거 쓰면 된다. 그런 개념이다. 자, 근데 이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그 보안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픈 게 제가 허구한 날 아마 커널 얘기를 유튜브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치고 제 영상 보시면서 커널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필터 드라이버 개념, 커널 드라이버, 그러니까 보안 얘기가 나오면 커널 드라이버 수준에서 무조건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같은 계층에서 하거나 적어도 바로 아래 계층에서 해야 돼요. 커널 수준의 이슈다 그러면 어디서 막아야 돼요? 같은 커널이거나 하드웨어 수준에서 막아야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레이어가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른바 이제 로우 레벨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레이어드 구조일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존립 기반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성립해줘야 이 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널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굳건히 받쳐줘야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정상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제하는 주체가 운영체제이기도 커널이기도 한 거고. 그럼 이제 V3 같은 놈 어떻게 작동하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파일 시스템이 있고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요 사이에다가 필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보가 뭐 여기서 내려가고 IO 리퀘스트가 나가고 또 그 결과가 오고 요라는 과정에서 여기를 감시하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뭘 때려 꽂느냐, 이제 센서를 갖다 때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시해 가지고 IO를 막을 건 막고 통과시킬 건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거는 네트워크 방화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닉 드라이버가 있다. 그럼 닉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움직이는 닉 드라이버와 TCP/IP 같은 그런 프로토콜 스택이 있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또 필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고 이게 이제 유저보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보안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제 상호작용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겪었던 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칩 이름도 안 까먹는데 네, 리얼텍이었어요. 리얼텍 8139 칩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닉 드라이버의 칩이 이거였는데 이것도 이게 모델이 이게 버전이 좀 있었고요. 그게 더 웃긴 게 그 당시 운영체제가 윈도우 98이었나 M이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98이었나 M이었나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건 정확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개발할 때는 이 환경에서 다 돌려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센서 드라이버를 커널에서 개발해서 모듈로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 PC용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역할이야 뭐 어플리케이션 수준에 있을지 몰라도 이런 센서는 무조건 커널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 시스템 환경, 테스트 환경 다 잘 동작했거든요. 근데 고객사 딱 가니까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왜 사고가 났나 봤더니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뭐 예를 들면 M이라고 할게요. 밀레니엄 에디션. 이게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놈인데 하여튼 나와가지고 요 놈이 이제 운영체제 수준에서는 드라이버라는 게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메인 보드라고 하는 것에 또 여기에 이제 각종 칩셋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브릿지 칩셋 같은 거, 뭐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가 관련된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겠죠. 메인 보드와 관련된.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쪽 솔루션에서 여기서 이제 크래시가 난 거예요. 충돌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뜨는 거예요? BSOD 예, 블루스크린 뜨는 거죠. 블루스크린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스크린이 딱 뜨고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PC가 난장판이 나니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와서 해결하려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원인을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그 문제가 났던 PC 있죠, 고객한테 그거 한 대만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서 받아다가 그걸 분석해서 알아봤더니 결국 원인이 뭐였냐, 이 칩셋의 드라이버 있죠, 이거하고 요 리얼텍 드라이버도 다는 아니야. 몇 개, 이것도 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하고 딱 조합이 되죠. 그럼 여기서 크래시가 땅 터진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을 죽어라 겪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엔드포인트 보안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드포인트 보안하시는 국내 업체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노력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이것저것 정신 조금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런 거 없애버리면 돼요. 커널 드라이버를 없애버리면 되죠. 아니 그러면은 보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보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면은 PC 수준에서 그냥 간단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정도로는 있는데, 얘는 이제 정책 같은 것만 좀 확인하고, 얘가 어차피 이 닉 드라이버에서 뭔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L2 스위치로 나가고 뭐 라우터로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수준에서 뭔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통제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를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스위치라든가 이런 건 좀 폐쇄적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조건에 맞고 한정 지을 수가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게 엔드포인트로 넘어가가지고 이 커널 드라이버까지 올려서 강력한 보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 블루 스크린을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점점 몇 개 없어요, 몇 개. 그리고 이제 다 그냥 보안성 포기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슬픈 얘기는 뭐냐면, 이런 센서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럼 봐봐. 이럴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인데, 안 그래도 뭐 이런 충돌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고객사 A사가 있어요. A사에 갔더니 A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X사하고 Y사하고 Z사의 보안 솔루션 3개를 이미 사용 중이야. 이미 사용 중이야. 근데 내가 이제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 갖고 A사한테 납품을 하고 싶어. 그래갖고 우리 회사 제품이 있는데 우리 회사 제품을 B라고 할까? 그래서 갖다 깔아. 그랬더니 설치를 딱 하자마자 이 중에 XY, Z 중에 Y라는 애하고 충돌이 딱 나.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통상의 경우는 얘가 해결을 해요. 그러면 보안 솔루션 X, 보안 솔루션 Y, 보안 솔루션 Z는 서로 사고치지 아니하고 충돌도 안 나고 잘 도는데, 굴러온 돌인 B는 너는 뭔데 이게 또 블루스크린 띄우는데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안성이 떨어지지만 결국 얘네들하고 잘 그러니까 같이 설치돼서 운영돼도 문제가 없는 형태로 간다 이거죠. 안티바이러스 보안 솔루션들은 대단히 강력한 보안성을 요구하고요. 여러가지 기술적인 테크닉도 필요로 한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한 호스트 PC에 설치할 경우에는 충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보통의 경우는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익스클루시브하게 우리 것만 쓰든지 딴 거 하나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고객사에서 우리는 안티바이러스를 이미 X도 쓰고 Y도 써요. 근데 니네가 지금 안티바이러스 용도가 아니고 다른 뭔데 이거랑 충돌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일어나요. 여기서 뭐 드러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제품은 약간 이제 고객사마다 버전이 바뀌는 요상한 형태로 가다가 유지보수에 실패하고 결론은 이제 안 좋은 길로 가게 되죠. 늘 봤던 일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죽음의 블루스크린을 네, 이걸 띄운 이 그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님은 지금 뭐 결론은 이제 뭐 어디 좀 끌려가시게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오늘자로. 여기 보면은 이제 뉴욕타임즈 내용이 이제 조선경제 기사에 실렸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취소를 했다. 지연 대신에 취소했던 델타는 여기가 이제 대단히 피해가 컸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기사에 뒷부분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델타 항공사가 IT 시스템 대부분을 MS사를 썼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 팔콘이겠죠? 그걸 썼다는 거고, 그 바람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델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델타 항공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거예요. 뭐 MS를 쓴 게 죄악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솔루션 나름 검증된 걸 써서 이제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부 리눅스도 좀 있고 뭣도 좀 있고 뭐 섞여 있었다면 좀 유지 보수가 힘들지는 몰랐어도 뭐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이 다운되는 이런 일은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도로 이제 후폭풍이 커져가지고 일이 커졌다.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이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안 그 자체도 힘드는데 이걸 운영해 나가는 것 등등등.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또 어떻게 하든 사고가 나면 항상 책임 이슈가 나오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쪽 가는 게 진심이냐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안을 하실 분들은 특히 이런 엔드포인트 쪽 보완하실 거다 생각 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은 참 힘들어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고생해서 할 필요 없이 에라 나도 그냥 자바 플러스 스프링이나 할걸. 그래서 나도 그냥 네카라쿠베나 가면 인생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 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우울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보안 얘기가 나오면 조금 원래 좀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안으로서 좀 뭔가 소위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어떤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 개인의 어떤 문제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번 사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